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로스차일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공산주의랑 로스차일드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에 프로이센의 트리오에서 태어났어요. 막스의 본명은 차임 하르셜 모르데카이였고, 바빌로니안 탈무드, 카발라를 연구한 랍비의 이제 후손이었죠. 마르크스의 할머니 나네트 잘로몬 바렌트 코헨이 이 마르크스의 할머니였는데, 나네트 잘로몬 바렌트 코헨, 이 마르크스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네트 코헨이 암스테르담의 부유한 유대 가문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나네트 코헨의 이제 사촌이 한나 바네트 코헨이에요. 이 한나 바네트 코헨이 네이선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을 완전히 장악한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고. 그러니까 이 막스의 할머니랑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내랑이 그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막스랑 로스차일드가 친척이에요, 친척. 얘네들 다 혈통으로 연결돼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막스의 가계도인데, 여기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가, 칼 마르크스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칼 마르크스의 할머니 나네트 코헨. 그리고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가 네이선 로스차일드예요.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내가 막스의 할머니 나네트 코헨이랑 사촌인 한나 바네트 코헨. 마르크스는 1849년에 이 런던으로 이주해요. 이주해서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열람실에서 자본론, 다스 카피탈, 자본론을 이제 집필했죠. 근데 이제 막스가 여기서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을 때, 이 막스의 사촌인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영국에. 이 파울 코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인데, 막스가 그의 유명한 저작들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이른바 정의로운 사람들 연맹의 수표에 서명한 사람은 라이오넬 로스차일드였다. 이렇게 이제 말이죠. 파울 코어가. 물론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어떤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뭐 있었어도 없었겠죠. 근데 뭐 하여튼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명백하게 문서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칼 마르크스랑 로스차일드 가문이 위로 올라가면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 막스랑 로스차일드 가문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이 막스랑 동시대를 살았고 같이 처음에는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했던 그 미하일 바쿠닌에 의해서 벌써 1860년대에 제기가 됐어요. 이 주장이 막스랑 로스차일드가 연관이 있다, 이 주장을. 바쿠닌은 이제 그 막스랑 로스차일드가 사촌지간이다, 이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869년에 쓴 글인데, 그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계는 적어도 상당 부분은 한편으로는 마르크스, 다른 한편으로는 로스차일드의 처분에 달려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은행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요점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강력한 국가 중앙 집권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중앙 집권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중앙은행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은행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민의 노동과 함께 그 노동의 생산물을 이자라는 형태로 빨아들이는 은행이 발견될 것이다. 상당히 인상적인 글이죠. 이 바쿠닌은 그래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쿠닌은. 막스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칼 막스는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 로스차일드 같은 이제 소수의 금융가가 대주주인 그 민간이 소유물인 중앙은행, 이 중앙은행의 부채 기반 화폐 발행 시스템은
이 화폐에 대한 이자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로 어떤 이 노예 관계가 확장이 돼요. 이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의 중앙은행 시스템 로스타가 장악하고 있는 이게 이제 국가한테 이 중앙은행이 빚을 어떤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화폐가 발행되는데 지금 뭐 달러화나 EU에서 발행하는 유로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앙은행을 소유한 금융가는 실물 경제에 어떤 생산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화폐를 발행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국가에다가 대출을 부여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뭐 300년 이상 됐고 FED, 패드도 1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백 년에 걸쳐서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이자를 국가로부터 가져갔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를 바탕으로 지금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자기 갖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지 지금 뭐 수백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숙주로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제3세계 국가들한테는 이제 IMF나 월드뱅크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제3세국 국가들한테는 또 엄청난 그 대출을 해주죠. 갚을 수 없는 대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걸 이제 뜯어가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또 민영화 같은 걸 요구하죠. 또 부채를 잘 못 갚으면 IMF가 대출해 줬는데 그거 못 갚으면 그걸 또 이유로 너네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한전, 가스공사, 포스코, 인천공업 이런 거 민영화 해라. 그래갖고 그것도 헐값으로 사가지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확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고 제3세계 국가들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만악의 근원이 결국은 이제 부채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 이거에서 발생하는 건데 칼 막스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럼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켜요. 막스는 그러니까 칼 막스는 이제 자본가, 가진 자들, 착취계급 뭐 지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이런 사람들을 혁명으로 타도하면 이 세상이 이제 아주 좋아진다. 천국이 온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잖아요. 칼 막스의 주장은. 근데 훨씬 더 실제로 그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착취하고 약탈하고 예속시키는 중앙은행을 소유한 금융 자본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은폐한다는 거예요. 칼 막스는. 이 막스가 말하는 자본가는 산업자본가예요. 산업자본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사장, 뭐 대기업 사장,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산업자본가, 실제로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 농토를 많이 가진 농장주, 그리고 뭐지 뿌띠부르주아 그래가지고 약간의 부동산이랑 약간의 자산을 가진 중산층까지도 어떤 탄압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 착취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돈을 가진 중산층과 뭐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사장, 그러니까 그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막스의 용어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의 적이에요. 프롤레타리아의 적. 이런 사람 전부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착취 세력인 중앙은행을 소유한 금융자본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산업자본가들, 부르주아들, 압제자 계급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 어떤 약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전체를 다 인민의 적이다. 프롤레타리아 적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현실을 은폐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막스가 말한 어떤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 막스가 주장한 억압자, 착취계급, 자본가랑 피억압자, 프롤레타리아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은 이 사회의 그 국가의 어떤 내부 갈등과 투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들의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투쟁, 시위, 뭐 갈등 이런 걸로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동안 이 금융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자로 돈을 벌리면서 이런 어떤 갈등과 막 어떤 파업, 막 무슨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기업이 무너지거나 이제 부도나거나 이러면은 그걸 또 이제 헐값으로 사는 거죠. 어. 그렇게 지난 한 150년을 해왔어요. 막스가 자본론을 쓴 이후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막스의 저술들, 뭐 이를테면 자본론이나 공상당 선언 이런 책에는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착취자인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을 소유한 자본, 그 금융 자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대신에 그냥 자본가, 두리뭉실하게 자본가,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인민을 착취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타도하면 이 땅은 평등한 곳이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어. 이 칼 막스가 주장한 이념에 따라서 현실에서 출현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일루미나티가 만들고자 하는 뉴 월드 오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전체주의 통제 사회랑 상당히 비슷하죠. 어. 그러니까 뭐 현실 막시즘, 막스의 이념을 따라서 출현했던 옛날 이제 소련이라든지 뭐 현재 지금 중국,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 소수의 지배층만 잘 먹고 잘 살고 인민 대다수는 그 평등하게 가난하죠. 평등하게 가난하죠. 어. 그리고 뭐 비밀 경찰 이런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당하고 검열당하고 이러죠. 어.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 막시즘에 따라서 현실에서 출현한 국가들이 그랬다. 그래서 이 막스와 로스차일드는 혈연 관계로 보던 또 어떤 막스가 제시했던 어떤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실제로 구현된 모습으로 보던 분명히 관련이 있다.